예, 오늘 6월 26일 형사 23부 오전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기일은 2025 고압 1635 사건의 선고 기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윤우 씨, 예, 출석하셨고요. 그다음에 변호인으로 태원의 정재욱 변호사님 출석하셨고요. 특검 측에서는 어느 분들 나오셨습니까? 예, 파견검사 박지향, 김현지 출석하였습니다. 네, 파견검사 박지향, 김현지 두 분 검사님 출석하셨습니다. 예,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내란특검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서 의무 중개 대상이므로 재판에 대한 중개를 실시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나 사생활, 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비식별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선고 진행을 위해서 피고인께서는 잠깐 이제 일어서 주시죠. 인적사항 좀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윤우 피고인 본인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직업이나 주거지나 등록기준지가 변론 종결 이후에 변동은 없으신 거지요? 네, 네. 이 사건은 지난 5월 15일에 변론 종결이 있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된 문건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선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변론 종결 이후에 이제 피고인께서 6월 10일자로 최후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변호인께서는 6월 8일자로 변호인 의견서 2를 이제 제출해 주셨고요. 6월 11일자로 변호인 의견서 3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검사 이제 특검 측에서는 증거 관계 및 양형 관련 의견서를 5월 18일자로 제출해 주셨고요. 또 같은 날 참고 자료를 제출하신 게 확인이 됩니다. 네, 그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제출하신 건 없으시죠? 네. 그래서 그 제출 문건들까지 다 반영을 해서 오늘 선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제 공소가 제기된 건입니다. 공소 사실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피고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2025년 9월 16일경까지 그 한국정책방송원 KTB의 원장으로 이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박준석은 KTB 방송보도부 부장, 그리고 추동진은 KTB 방송보도부 편집팀장, 그리고 지교철은 KTB에서 프리랜서로 스크롤 뉴스 전문 요원으로 이제 근무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24년 12월 3일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제 직후에 그 지교철 그 스크롤 뉴스 이제 담당자였던 이제 지교철이 12월 4일 이제 새벽부터 이제 CPS에 접속을 해서 비상계엄에 관련된 스크롤 뉴스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피고인이 그 박준석 추동진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스크롤 뉴스에 대한 선별적 그 삭제를 이제 지시를 해서 2024년 12월 4일 새벽 이제 4시 4분경까지 스크롤 뉴스가 생성되고 삭제되는 것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들 관련해서 이제 피고인이 KTB의 이제 그 원장으로서 공공 채널 프로그램 제작 방송 등의 KTB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직무 권한을 남용을 해서 피고인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박준석, 추동진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고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내용의 스크롤 뉴스 자막만을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공소 제기가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이제 다투는
지금 상태인데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제 공소기각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안에 관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주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 측에서는 이제 공소기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 이제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 제2조 1항에서 정한 수사 대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특검은 피고인에 대한 내란 선전 혐의에 관해서 혐의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은 특검의 직무 범위, 권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내란 특검법 제2조 1항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각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위 각호 중에서 제1호부터 9호 사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명백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이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1호부터 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 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제10호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11호에 이제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인 측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제10호 또는 11호에 해당해서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기록과 증거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2월 26일경에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스크롤 뉴스 담당자인 지교철에게 일부 자막을 삭제하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해서 내란 선전 행위를 했다라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발했고, 이후 특검이 2025년 7월경에 이 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특검은 2025년 10월 14일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내란 선전죄 등을 범죄 사실로 해서 KTV 사무실, 문체부, 다음에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달 16일경에 이를 집행해서 스크롤 뉴스 로그 기록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증거물은 고발 사건인 내란 선전죄에 관련된 증거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이기도 하므로 이 사건은 이 내란 선전죄 고발 사건과 영장에 의해서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검은 2025년 12월 4일경 피고인의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공소 사실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특검은 이와 같이 고발된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이 사건 공소 사실 자체로 내란 선전의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내란 특검법 제2조 1항 제10호에서 정한 사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공소 사실은 11호에서 정한 내란 행위와 관련된 고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히 영장에 의해서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이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안에 관한 주장과 이제 판단을 살펴봅니다.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장은 스크롤 뉴스를 어떻게 내보낼지 여부는 KTV의 방송 편성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 있고 상당한 재량이 있으므로 그 지시는 정당한 권한 행사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의 당시 지시 내용은 평소와 같이 정부 정책 홍보라는 KTV의 편성 기조에 따른 것이므로 재량권을 넘은 권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 주장은 공무원인 박준석, 추동진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복종 의무가 있고 이들은 그 지시 내용에 공감하고 이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다, 이런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장, 피고인이 KTV 원장의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KTV 원장으로서 KTV의 방송 편성 책임자이므로 스크롤 뉴스를 어떻게 내보낼지 여부는 KTV의 방송 편성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 있고,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되고, 법률에 의하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서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권한에는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박준석, 추동진에 대한 스크롤 뉴스 중 일부 자막을 선별해서 삭제하라는 지시, 이제 이 사건 지시라고 할 건데요. 이러한 지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권한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재량권을 벗어나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이 됩니다. 방송법 그리고 언론중재법 등에 따르면 KTV는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로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하므로 KTV 원장이자 방송 편성 책임자인 피고인 역시 KTV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대한변협 등의 공식 입장이 포함된 자막들을 선별해서 삭제할 것을 KTV 소속 공무원인 박준석, 추동진에게 지시했고, 그로 인해 KTV의 스크롤 뉴스에는 주로 12.3 비상계엄 선포문 내용과 같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의 자막만 남게 되었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 내용은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삭제함으로써 결국 비상계엄의 정당성만을 옹호하는 내용으로만 스크롤 뉴스가 구성되도록 하였으므로 편파적인 보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라는 급박한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방송 보도가 갖추어야 할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등을 위반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TV는 국정에 대한 홍보와 정부 발표에 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고 방송법상 전문 편성을 하는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로서 그 방송 분야는 정부 정책 홍보로 제한되므로 방송법상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에 관한 규정이나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32조 그리고 KTV가 공공 채널이자 전문 편성 채널로서 지상파, 일반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 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 등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이 됩니다. KTV는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채널로서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서 보도 프로그램을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실제로 KTV는 지상파, 다음에 종편 등과 마찬가지로 보도의 형식을 가진 KTV 뉴스, KTV 대한뉴스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다음에 KTV의 운영상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한계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지교철이 스크롤 뉴스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던 기간 동안에 국내 주요 언론, 외신기사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기사를 선별한 후에 기사 헤드라인 형식으로 자막을 작성했고, 정치, 시사 등 정부 정책과 무관한 자막들도 적지 않게 방송되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롤 뉴스가 방송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데이터 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보면 KTV의 방송 분야나 주된 기능이 정부 정책 홍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상 보도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KTV가 보도 프로그램의 영역에서 다른 방송 사업자들과 달리 방송법상의 위와 같은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든지
위 의무가 완화돼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지시가 정부 정책 관련 정보 위주로 방송하고 정치적 논쟁이 될 만한 내용을 배제하는 KTV의 평소의 방송 기조에 따른 지시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준석, 다음에 추동진도 그러한 취지로 증언을 했고, 추동진이 지교철에게 KTV가 정치적인 내용은 방송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통화한 내역도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KTV의 방송 기조가 평소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이 됩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KTV 스크롤 뉴스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만 보도되어 온 것이 아니라 정치 시사 외신 관련 내용들도 일정 부분 보도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스크롤 뉴스 업무 관련해서 지교처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는데, 스크롤 뉴스의 운영 권한이 있는 피고인이나 박준석, 추동진은 지교철에게 주로 오탈자, 비문, 시의성 등에 관한 수정 요청을 했을 뿐 스크롤 뉴스의 보도 내용에 관해서 삭제 등 별다른 조치를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7월 24일경에 작성된 KTV 재난대응 하단 뉴스 스크롤 매뉴얼 외에 KTV 내에서 스크롤 뉴스의 담당자, 운영 방식, 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자료나 매뉴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동진은 이 법정에서 당시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국회, 정치 이야기를 제외하고 정부 입장만 스크롤 뉴스에 포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고, 지교철에게 KTV의 기조를 이야기한 것은 지교철을 설득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추동진과 지교철 사이의 통화 내용은 당시 추동진이 자막 삭제에 반대하는 지교철을 회유 설득하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피고인이 KTV의 방송 기조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그동안 원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일관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다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KTV의 방송 기조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KTV의 방송 기조가 평소에 존재했다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을 제외한 박준석, 추동진, 지교철은 모두 당시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위헌이나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자막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TV의 방송 운행 규정 제27조에서는 국내 정변이나 범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결과 등의 경우 뉴스 속보, 자막 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그 속보 내용에 관련해서 정부 정책 홍보에만 한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위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높아 보이는 이런 사정들을 다 비춰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지시가 KTV의 방송 분야인 정부 정책 홍보와 무관한 정치인들의 발언 등 자막을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정부기관인 KTV를 다른 언론사와 같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사로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하되 만약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엄격한 민주적 사후 통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결이나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국가 긴급권이라는 정부 정책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또 정책 홍보라는 것은 국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 위헌, 위법성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진행 상황 등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다른 언론사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 국회 봉쇄 상황, 각계의 비판적 입장 등 보도를 실시간 쏟아내고 있었는데, KTV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영상만을 반복적으로 송출했고,
심지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계엄 선포 영상만을 반복 송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박준석 추동진이 피고인에게 국회 상황을 자막으로 보도하든지 방송을 중단하자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이 사건 지시는 사실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만 남기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후 통제 절차인 국회 계엄 해제 결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왜곡된 여론 형성을 야기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할 위험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설령 KTV가 일반적인 언론사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나 비상계엄의 위험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들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속하게 보도하여야 할 뉴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피고인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자막들을 선별하여 삭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서 KTV를 시청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러한 이 사건 지시는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될 성실 의무나 공정 의무도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이 됩니다. 수십 년간 언론인으로 종사해왔던 피고인의 경력, 그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의 내용, 포고령의 내용, 당시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대한변협 등이 표명한 여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박준석과 추동진은 당시 피고인이 용산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등의 강압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부득이 위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TV 뉴스 특보는 2024년 12월 3일 이제 22시 23분경부터 다음 날 1시 35분경까지 방송됐는데 당시 박준석, 추동진 등 KTV 실무자들이 피고인에게 방송 내보낼 소스가 없으니까 생방송을 중단하자는 취지로 건의했는데 피고인은 새벽 2시까지는 방송을 지속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KTV 육수 톡부에서는 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영상, 담화문, 그리고 당부사항을 요약한 내용, 포고령의 내용 등이 반복적으로 방송됐고 특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도 선포 담화 영상이 계속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러한 이 사건 지시를 한 그 이후에도 그 다음 날이나 그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제출이라는 자막도 삭제를 하도록 하거나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라는 자막도 삭제하였는 바 이러한 자막 삭제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의 당시 직권행사의 주된 목적이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었다기보다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스크롤 뉴스에 넣지 않으려는 의도 등과 같이 본인이나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불법 목적의 실현 등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 봤을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가 외형상으로는 KTV 원장으로서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긴 하나 그 실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급박한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의 비판적인 내용의 스크롤 뉴스만을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등 편파적인 보도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 등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도 위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직무 본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는 권한을 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추동진, 박준석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공무원인 박준석, 추동진에게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복종 의무가 있고 이들은 그 지시 내용에 공감하고 이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박준석, 추동진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이 됩니다. 피고인은 KTV 원장으로서 KTV의 방송 편성 책임자이고 KTV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한편 박준석은 KTV 방송 보도부장으로서 스크롤 뉴스 운영 업무 중에 중요 사항에 대한 전결권자이고 추동진은 KTV 방송 보도부 편집팀장으로서 스크롤 뉴스 운영 업무 중에 일반 사항에 대한 전결권자입니다. 따라서 스크롤 뉴스 관련해서 박준석, 추동진이 피고인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실무 담당자로 볼 수 있겠지만 KTV 내부 규정에 따라서 박준석과 추동진 역시 스크롤 뉴스 관련 직무 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이 피고인의 단순한 실무 담당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박준석과 추동진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정당, 국회 관련 뉴스를 스크롤 자막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제안했으나 피고인이 정당, 국회 등 정치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넣지 말고 정부 정책, 계엄 선포, 외신 정도만 넣으라 라고 반대하면서 이 사건 지시를 함에 따라서 위 제안이 수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를 받은 박준석과 추동진의 인식에 관해서 보면 이 사건 당시에 KTV 방송 보도부장이었던 박준석 그리고 KTV 방송 보도부 편집팀장이었던 추동진은 특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그런 강압이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박준석과 추동진이 문체부 감사 과정까지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다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결정 이후에부터는 이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박준석과 추동진의 이러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박준석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넣지 말라. 용산에서 저걸 알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추동진과 우리 이거 어디 진짜 귀양살이 가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위축된 상태였다. 그리고 추동진 팀장이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문체부 감사 직전에 피고인이 부장과 팀장이 편집권 행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동진도 이 법정에 나와서 피고인이 대응을 잘해야 된다. 용산에서 가만히 있겠냐. 현직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중압감이 심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박준석과 추동진이 문체부 초기 감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박준석이나 추동진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신빙성 판단에 이러한 사정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법령이나 법리 등에 비춰봤을 때 박준석, 추동진은 방송 편성 책임자인 피고인의 직무 권한 중에 스크롤 뉴스 운영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 해당하고 위 직무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역시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인 KTV가 준수해야 할 방송법 등 관련 법령상의 의무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공정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의 박준석, 추동진에 대한 이 사건 지시는 박준석, 추동진으로 하여금 이들의 고유한 직무 집행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자신의 직무 집행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유죄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양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에서 5년 사이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양형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형을 정한 선고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TV 원장이자 방송 편성 책임자로서 KTV가 방송법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급박한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의 비판적인 내용의 스크롤 뉴스만을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등 편파적인 보도 행위를 하도록 실무 담당자인 박준석, 추동진에게 지시함으로써 그 직무 권한을 남용하고 박준석과 추동진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 역시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박준석과 추동진까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12.3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 방송 보도가 갖추어야 할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등이 준수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KTV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입니다. 반면 KTV는 정부 기관으로서 국정에 대한 홍보 그리고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면서 공공 채널이자 전문 편성 채널이기도 하므로 KTV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나 종편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 등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 KTV의 방송 기조에 관하여 정부 정책 관련 정보 위주로 방송하고 정치적 그런 논쟁이 될 만한 내용을 배제하자라는 방침을 견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방송 기조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방송 편성 관련 스크롤 뉴스 자막 운용에 관한 것이었던 점. KTV의 평소 시청률이나 채널 영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국민의 알 권리나 여론 형성에 미친 영향력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입니다. 그 밖에 다른 양형 요소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음과 같이 형선고하고요. 오늘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 등본에 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판결 등본을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선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